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벤토리 사이클 감사 절차입니다. 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 재고 순환, 그러니까 인벤토리 사이클 감사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핵심 통제 절차랑 감사 방법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특히 자료에 나온 중요한 영어 키워드들은 원문 그대로 발음하면서 진행할게요. 재고 감사의 진짜 핵심이 뭐고 또 감사인이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재구 자산이라는 게요. 사실 회사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 인벤토리 사이클 감사가 그냥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떤 위험을 미리 관리하고 또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는가? 그게 포인트죠.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짚어보죠. 자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부 통제인데요. 특히 adequate safeguarding, 그러니까 재고를 잘 지키는 거랑 proper segregation of duties, 이 직무 분리, 이게 핵심이란도 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되는 걸까요? 그건요. 재고 관련 업무라는 게 아무래도 오류나 좀 부정의 위험이 다른 분야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딱 4가지 필수적인 직무분리 영역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purchasing, 구매인데요. 여긴 승인된 요청서가 있어야만 구매를 진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receiving, 입고 부서. 물건 받을 때 수량 정확히 세고 파손된 건 없는지 검사하고 입고 보고서까지 딱 작성해야 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가끔 일부러 수량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blind count 방식으로 입고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블라인드 카운트요? 일부러 정보를 좀 가려서 더 철저하게 확인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네. 그럼 나머지 2개는요? 세 번째가 warehouse, 창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입고 확인된 재고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책임을 지는 거고요. 마지막은 shipping, 출하부서. 여기는 승인된 판매 주문서에 따라서만 물건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기능, 구매, 입고, 보관, 출하. 이게 딱 분리되어야 서로 견제도 되고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런 통제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감사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자료 보니까 기말 재고 실사, observation, 그러니까 관찰이 required gap 이래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상 필수 절차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이 observation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세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 요약 부분 그 패스키에서도 나오는데 감사인이 직접 재고를 카운팅,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경영진이 재고 시사를 진행하잖아요. 그 과정을 옆에서 observing, 지켜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을 하면서 감사인은 한 4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경영진이 만든 실사 지침이나 절차가 괜찮은지 평가하고요. 둘째는 진짜 그 절차대로 직원들이 하는지 지켜보고, 셋째는 재고가 진짜 있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눈으로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샘플 몇 개 뽑아서 테스트 카운트, 그러니까 시험 삼아 세워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실사 관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 의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죠. 만약 실사 관찰이 정말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재고 금액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요. 감사인은 반드시 alternative procedures, 다른 대체 절차라도 수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견 표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내부 통제 위험, 컨트롤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판단되면요. 이건 무조건 연말에 직접 가서 관찰해야 하고요. 또 외부 창고에 맡겨둔 재고도요. 그 금액이 중요하면 직접 가봐야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싶으면 서면으로 confirmation, 확인서를 받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힘들게 관찰하고 테스트하는 게 결국 재무제표의 어떤 주장, 어서션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각각의 절차가 다 목표하는 어서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completeness, 완전성 주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개수 결과나 미리 번호 매겨둔 재고 태그 있잖아요. pre-numbered inventory tags. 이걸 최종 재고 리스트랑 다 맞춰봐서 혹시 빠진 재고는 없는지 이걸 확인해서 입증하는 거죠. 아하, 그럼 valuation, allocation and accuracy, 평가는요, 가격 매기는 거랑 관련된 거겠죠? 네, 맞아요.
평가 배분 정확성. 이건 이제 재고 리스트에 적힌 단가랑 수량, 곱한 금액이 맞는지 계산 검증하고요. 또 혹시 오래되거나 손상된 재고는 없는지 이건 경영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매입원가나 직접 노무비, direct labor, 제조 간접비, overhead 같은 원가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입증합니다. 그럼 existence and occurrence, 존재성과 발생 사실은요? 이게 실사 관찰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제일 직관적이죠. 재고 리스트에 있다고 써 있는 품목들이 진짜로, 실제로 창고에 존재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샘플링에서 직접 실물 확인하는 절차,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ights and obligations, 권리와 의무. 이건 이 재고가 진짜 우리 회사 거냐, 이걸 따져보란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물건을 우리가 잠시 맡아 팔아주는 거, 위탁 재고는 우리 재고에서 빼야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데 팔아달라고 보낸 건 우리 재고에 포함해야죠. 또 운송 중인 재고 있잖아요. 이것도 shipping terms 운송 조건에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하고요. 와,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하는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presentation and disclosure, 표시와 공시 부분. 이것도 당연히 감사 대상이겠죠. 어떤 걸 주로 체크하나요? 그럼요. 마지막 확인이죠. 주석 사항들인데요. 예를 들어 원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LI4인지, FI4인지, 평가 방법은 뭔지, 또 재고 유형별로 raw materials, working process, finished goods 이렇게 잘 분류해서 공시했는지 봐야 하고요. 혹시 담보로 잡힌 재고는 없는지, 또 재고 평가 손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공시했는지 이런 모든 주석 정보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재고 감사에서 감사인이 직접 계수하는 것보다 왜 경영진의 실사 과정을 관찰하는 걸 더 강조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효율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지키려는 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